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채널 겜코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플랫포머 장르를 단계별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겜코 2D 코어 패키지와 컨트롤 패키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 생성부터 필수 패키지 설치, 겜코 환경 세섭, 신구성 그리고 타일맵, 플레이어, 몬스터 제작, 이펙트 추가, 콤보 공격 시스템, 입력 및 UI 설정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이 튜토리얼을 따라가면 플랫포머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2D 게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Universal 2D를 선택하고 적당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Example Platform라고 하겠습니다. Create Project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생성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겜코 2D 코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겜코 2D 코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세팅하신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UI에 실시간으로 표시할 데이터 바인딩을 위해 R3를 설치해야 합니다. R3를 설치하기 위해 뉴젯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이동한 후 뉴젯 프루니티 4.3.0 유니티 패키지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여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유니티 프로그램 상단에 뉴젯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설치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뉴젯, Manage 뉴젯 Packages 메뉴를 실행합니다. 검색어 입력칸에 R3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R3가 검색되어 나오면 Install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깔끔한 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 Text Mesh Pro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Window, Text Mesh Pro, Import TMP Essential Resources 메뉴를 선택합니다. 설치될 파일 및 리소스 목록이 보이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Import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해주세요. 겜코 2D 코어 패키지에서는 다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Localization 패키지도 설치하겠습니다. Window, Package Manager 메뉴를 실행합니다. Unity Registry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어에 Localization을 입력합니다. Install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Localization 설정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Project 탭에서 Localization Settings 메뉴를 클릭합니다. Assets 폴더 하위에 Localization 폴더를 생성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폴더 위치는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알림창이 뜰 경우 Yes를 클릭합니다. 언어별 Local을 만들겠습니다. 생성된 Localization Settings 파일을 선택하고 언어별 Local을 생성하기 위해 Add Local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English와 Korean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언어도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Add Local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Local 파일은 적당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저는 Localization 폴더 하위에 Local 폴더를 생성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로 설치해야 할 패키지 설명이었습니다. 겜코 2D 코어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Window, Package Manager를 실행해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 Package from Get URL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에 core 패키지의 GitHub 링크를 붙여넣기 하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GitHub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두었습니다. 설치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겜코 2D 코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겜코 툴, 설정하기, 기본 세팅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 세팅하기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차례대로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추가합니다. 인풋 시스템을 설정하겠습니다. 유니티 버전에 따라 인풋 시스템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 설정에 맞는 Define Symbols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Edit, Project Settings 메뉴를 클릭합니다. Project Settings, Player, Other Settings, Active Input Handling 항목에서 값을 확인합니다. Old, New, Both 중 한 가지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Assets, 겜코, Settings, 겜코 Settings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Input System Type를 Project Settings에 설정된 값과 같은 값으로 선택합니다. 선택 후 Script Define Symbols가 자동으로 추가되며 컴파일이 진행되므로 잠시 기다립니다. 게임 데이터 저장 기능도 사용하겠습니다. Assets, Gemco, Settings, Gemco Save Settings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항목 중 Use Save Data를 활성화합니다. 샘플 리소스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하고 In Project 메뉴를 선택합니다. Gemco 2D 코어 패키지를 선택하고 샘플 탭을 선택합니다. 하나씩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모든 샘플 리소스를 추가한 뒤에는 Assets, Gemco 폴더로 이동시켜 주세요. 폴더를 복사하지 말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추가한 샘플 리소스를 Addressables에 등록하겠습니다. Gemco2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각각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이제 씬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인트로 씬입니다. Assets, Gemco, Scenes 폴더에 있는 Gemco 프리인트로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Gemco 툴, 설정하기, 프리인트로 씬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필수 항목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라키 탭에 이와 같은 필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필요한 경우 타이틀 이미지나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 씬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Assets, Gemco, Scenes 폴더에 있는 Gemco 인트로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Gemco 툴, 설정하기, 인트로 씬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필수 항목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라키 탭에 이와 같은 필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운드 매니저의 오디오 관련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Gemco 코어 사운드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ssets, Gemco, 아디오 폴더에 있는 메인 아디오 믹서를 사운드 매니저 스크립트의 메인 아디오 믹서에 연결합니다. BGM은 BGM 믹서 그룹에 연결합니다. SFX는 SFX 믹서 그룹에 연결합니다. 옵션 UI 설정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를 사용할 때 추가되는 옵션 항목들을 관리하기 위해 패널별로 분리하여 필요한 패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본 패널은 코어 패키지 샘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I 윈도우 옵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ssets, Gemco, UI Windows, 옵션 폴더에 있는 UI 패널 Default Prefab List Prefab Panel Element 정에 연결합니다. 로딩 씬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Assets, Gemco, Scenes 폴더에 있는 Gemco 로딩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Gemco 툴, 설정하기, 로딩 씬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필수 항목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라키 탭에 이와 같은 필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게임 씬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Assets, Gemco, Scenes 폴더에 있는 Gemco 게임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Gemco, 설정하기, 게임 씬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필수 항목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테스트 윈도우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라키 탭의 위와 같은 필수 오브젝트와 UI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운드 매니저의 오디오 관련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Gemco 코어 사운드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ssets, Gemco, 아디오 폴더에 있는 메인 아디오 믹서를 사운드 매니저 스크립트의 메인 아디오 믹서에 연결합니다. BGM은 BGM 믹서 그룹에 연결합니다. SFX는 SFX 믹서 그룹에 연결합니다. 인트로 씬과 마찬가지로 게임 씬에서도 옵션 UI의 UI 패널 Default Prefab을 연결해 주세요. 기본 설정은 영문 폰트이므로 한글을 출력하려면 한글 폰트 설정을 해야 합니다. Assets, Text Mesh Pro, Resources, Fonts and Materials 폴더에 있는 Liberation Sans SDF 파일을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탭에서 Fallback Font Assets 항목을 찾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칸을 추가합니다. 샘플 한글 폰트인 Assets, Gemco, Fonts,
Denim Gothic Bold SDF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등록합니다. UI 버튼의 클릭 효과음을 주기 위해 사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Assets Gemco, Settings, Gemco 사운드 세팅증 파일을 선택합니다. 사운드 테이블에는 샘플 데이터로 2101번부터 2104번까지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Gemco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동한 데이터 애드레서버 폴더에 샘플 사운드 파일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에 사용할 리소스를 해당 경로에 넣고 해당 UID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 입력하면 버튼 클릭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추가로 작업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세팅하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의 예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복사하여 작업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사운드, 스테러스, 윈도우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예제 데이터는 삭제하겠습니다. 플랫포머 맵을 사용하기 위해 맵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컬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의 노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UID는 100일, name은 forestil, folder name도 forestil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folder name 컬럼입니다. folder name 컬럼에 입력한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의 프리팹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컬럼은 디폴트로 두고 차후에 세팅하겠습니다. 타일맵 프리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둔 타일맵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와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타일맵을 만들어 사용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은 타일맵 타입, 시작 좌표값, 셀 사이즈입니다. 타일맵 타입은 렉탱귤러로 하고 시작 좌표는 00에서 시작해 주세요. gemco SDK에서는 아직 다른 타일맵 타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 타일 아틀라스의 PPU를 1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젝트 크기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타일 하나의 크기가 16x16이고 PPU를 1로 하였기 때문에 그리드 셀 사이즈는 16으로 하겠습니다.
타일맵을 만드신 뒤 맵 타일 커맨드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텔레맵 컬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충돌 체크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이름을 텔레맵으로 수정하고 맵 테이블 폴더 네임 컬럼에 입력한 폴더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해당 타일맵을 바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한 겜코 타일맵 그라운드로 설정해 주세요. 플레이어의 발 컬라이더와 타일맵의 컬라이더 충돌 체크 시 레이어가 겜코 타일맵 그라운드인 오브젝트와만 체크되도록 스크립팅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사용하는 맵 설정을 하겠습니다. 에세츠, 겜코, 세팅스, 겜코 맵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타일 하나의 크기가 16x16이고 PPU를 1로 하였기 때문에 그리드 셀 사이즈는 16으로 하겠습니다. 첫 시작 맵은 맵 테이블에 입력한 UID를 입력합니다. 저는 101로 추가했기 때문에 101로 입력하겠습니다. 생성한 맵을 맵 배치 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겜코 툴, 개발 툴, 맵 배치 툴을 실행합니다. 맵 선택 셀렉트 박스에서 생성한 맵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좌표 영역에서 시작하여 생성한 대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프리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리소스 로딩을 위해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리젠 제이슨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타일맵에 맞게 카메라 사이즈를 설정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션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적당한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생성한 맵 관련 파일들을 애드레스봇에 등록하겠습니다. 겜코 툴, 설정하기, 애드레스봇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맵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만든 맵 정보를 애드레스봇에 등록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것이 있으면 삭제한 후 맵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타일맵을 생성하고 등록하기까지의 절차입니다. 순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는 맵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하기, 두 번째는 타일맵 프리팹 만들기, 세 번째는 애드레스봇에 등록하기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여러 개의 타일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애드레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캐릭터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재배포 가능한 리소스를 찾기 어려워 이번에 사용한 리소스는 프로젝트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개발 영상을 위해 리소스를 제공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무료 리소스도 많이 있으니 굳이 저와 같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레이어 애드레스에도 PPU를 설정해 주세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 1로 설정하였습니다. 픽셀 리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터 모드는 포인트, 컴프레션은 none으로 설정해야 크기가 변경되어도 깔끔하게 표시됩니다. 애드레스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겜코 SDK에서 사용하는 필수 애니메이션은 대기, 이동, 공격, 피격, 죽음입니다. 이번 조작 관련 패키지를 개발하면서 콤보 공격과 점프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콤보 공격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콤보 공격 애니메이션은 공격 대기, 종료 동작 3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공격 동작은 공격을 시작하고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입히기까지의 동작입니다. 대기 동작은 데미지를 입힌 후 다음 공격 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종료 동작은 대기 동작으로 되돌아오는 동작입니다. 각 동작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름에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공격 동작 애니메이션 이름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격 동작 애니메이션 이름이 attack일인 경우 대기 동작은 attack일 언더바 wait, 종료 동작은 attack일 언더바 end입니다. 즉 공격 애니메이션 이름 뒤에 언더바 wait 언더바 end를 붙이는 규칙입니다. 언더바 wait 애니메이션은 루프를 활성화해 주세요. 이런 규칙으로 콤보 공격에 사용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점프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프 애니메이션은 점프, 업, 체인지 폴, 종료 동작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점프 동작은 땅에서 점프를 시작하는 동작입니다. 업 동작은 정점 위치까지 올라가는 동안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체인지 폴 동작은 정점에서 떨어지는 동작으로 전환되는 순간의 동작입니다. 폴 동작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동안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종료 동작은 바닥에 착지하는 동작입니다. 애니메이션 이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프 동작은 점프, 업 동작은 점프 언더바 업, 체인지 폴 동작은 점프 언더바 체인지 언더바 폴, 폴 동작은 점프 언더바 폴, 종료 동작은 점프 언더바 엔드입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이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점프 관련 애니메이션이 전혀 없는 경우 캐릭터는 웨이트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점프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점프 자체는 가능하도록 스크립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테스트할 때는 점프 언더바 업 애니메이션만 있어도 점프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하이라키 탭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플레이어로 지정하겠습니다. 좌표를 000으로 초기화한 뒤 스프라이트 렌더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세요. 기본으로 보이는 모습은 웨이트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 스프라이트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컨트롤러 항목에는 생성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캠코 플레이어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설정했던 사정거리, 충돌거리, 헤드 에리어 설정을 프리팹에서 직접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임시 컬라이더를 만들어 수치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식이 불편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들면서 컬라이더 컴포넌트를 바로 추가하면 눈으로 보면서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컬라이더 컴포넌트는 캐릭터 프리팹의 스케일을 1로 맞춘 상태에서 작업해주세요. 캐릭터 스케일이 바뀌면 컬라이더 크기도 같이 변경됩니다. 이번 플랫포머 장르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Rigid Body 2D 컴포넌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igid Body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Gravity Scale은 플레이어가 갖는 중력값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적용되는 중력 가속도로 0보다 큰 수치로 입력해주세요. 매 프레임 충돌 체크를 위해 Collision Detection은 Continuous로 설정합니다. 지축 회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Freeze Rotation지 항목을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맵 오브젝트와 충돌 체크를 하는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apsule Collider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디렉션과 위치, 크기는 캐릭터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플랫포머 장르에서는 바닥과의 충돌 체크가 중요하므로 발 쪽에 맞게 컬라이더를 배치합니다. Include Layers에는 캠코 타일맵 월, 캠코 타일맵 그라운드를 체크합니다. Exclude Layers는 두 개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체크합니다. 공격 사정거리를 체크하는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 하위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Attack Range로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Character Attack Range 스크립트와 Capsule Collider 2D를 추가합니다. 이 컬라이더와 몬스터 헤드 에리어가 겹칠 때만 몬스터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is trigger를 체크해 주세요. 디렉션과 위치, 크기는 캐릭터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피격 판정을 체크하는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 하위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Hit Area로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Hit Area 스크립트와 캡슐 컬라이더 2D를 추가합니다.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is trigger를 체크해 주세요. 디렉션과 위치, 크기는 캐릭터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앞으로는 공격 애니메이션별 어택 에리어를 추가하여 콤보 공격에 맞게 사정거리를 세팅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기별 어택 에리어 설정도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프리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규칙에 맞게 콤보 공격 애니메이션을 3개 생성하였습니다. 점프 애니메이션도 모든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준비되면 Assets, Gameco, Data Addressable, Characters, 플레이어 폴더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플레이어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기존 플레이어 프리팹이 있다면 삭제해 주세요. 생성한 플레이어 프리팹을 Addressables에 등록하겠습니다. 기존의 Addressables에 등록된 플레이어가 있으면 삭제해 주세요. 게임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캐릭터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Addressables에 등록합니다. 각 맵별 플레이어 스폰 위치는 맵 패치 툴로 확인하면 편합니다. 게임코 툴, 개발 툴, 맵 패치 툴을 실행합니다. 플레이어 프리팹을 임시로 배치한 뒤 좌표 값을 복사하여 맵 테이블 플레이어 스폰 포지션 컬럼에 입력합니다. 게임에서 사용할 플레이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Assets, Gameco, Settings, Gameco 플레이어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Facing Direction 팔은 플레이어 리소스가 디폴트로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예제는 오른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Right로 선택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입니다. 저는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이즈는 플레이어의 크기입니다. PPU에 따른 유닛 사이즈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플레이어 애틀래스의 PPU를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 픽셀 사이즈로 입력했습니다. 임시 배치한 플레이어의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적당한 크기를 찾고 Start Scale 항목에 입력합니다. 점프 설정 부분입니다. 점프 하이트는 플레이어가 점프했을 때 최대 높이입니다. 점프 스피드는 땅에서 정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초 단위로 입력하며 값이 짧을수록 더 빠르게 도달합니다. 맵 경계 제한 옵션 부분입니다. 플랫포머 장르 특성상 테레인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탑 항목은 비활성화합니다. 같은 이유로 카메라에도 경계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카메라 매니저에서 카메라 경계 제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카메라 매니저 설정 항목에서 Use Limit 탑 체크박스를 비활성화합니다. 예제로 사용할 스프라이트 방식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컬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의 노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UID는 1001, 네임은 Fighter Goblin, Prefab Name도 Fighter Goblin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컬럼은 Prefab Name입니다. Prefab Name에 입력한 이름으로 프리팹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컬럼은 디폴트로 두고 차후에 세팅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몬스터 데이터를 세팅하겠습니다. 컬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의 노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UID는 11만일, 네임은 파이터 가블린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컬럼은 애니메이션 UID입니다. 이 몬스터가 사용할 애니메이션 UID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1001로 등록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UID 컬럼에 1001을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컬럼은 디폴트로 두고 차후에 세팅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애드레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몬스터 캐릭터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몬스터 애드레스에도 PPU를 설정해 주세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 1로 설정했습니다. 몬스터는 아직 콤보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애니메이션 5가지만 생성했습니다.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몬스터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하이라키 탭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파이터 가블린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좌표를 000으로 초기화한 뒤 스프라이트 렌더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세요. 기본으로 보이는 모습은 웨이트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프레임 스프라이트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컨트롤러 항목에는 생성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몬스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igid Body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Gravity Scale은 0보다 큰 수치로 입력해주세요. 매 프레임 체크를 위해 Collision Detection은 Continuous로 설정합니다. 지축 회전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Freeze Rotation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맵 오브젝트와 충돌 체크를 하는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몬스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apsule Collider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디렉션과 위치, 크기는 캐릭터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플랫포머 장르에서는 바닥과의 충돌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발 쪽에 맞게 설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Include Layers와 Exclude Layers 항목입니다. 맵 오브젝트와 맵 바닥과의 충돌을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Include Layers는 겜코 타일맵 월, 겜코 타일맵 그라운드를 체크합니다. Exclude Layers는 2개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체크합니다. 공격 사정거리를 체크하는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몬스터 오브젝트 하위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Attack Range로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수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Character Attack Range 스크립트 Capsule Collider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컬라이더와 플레이어 헤드 에리어가 겹칠 때만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is trigger를 체크해 주세요. 디렉션과 위치, 크기는 캐릭터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피격 판정을 체크하는 컬라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몬스터 오브젝트 하위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헤드 에리어로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수정해도 됩니다. Character Head Area 스크립트 Capsule Collider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물리적 충돌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is trigger를 체크해 주세요. 디렉션과 위치, 크기는 캐릭터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몬스터 오브젝트가 준비되면 Assets, Gemco, Data Addressable, Characters, 몬스터 폴더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이때 프리팹 이름은 애니메이션 테이블 prefab name 컬럼에 입력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저는 Fighter Goblin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Fighter Goblin이라는 이름으로 프리팹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한 몬스터 프리팹을 Addressable에 등록하겠습니다. Gemco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캐릭터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Addressable에 등록합니다.
추가한 몬스터의 이름을 Localization String Table에 등록해 주겠습니다. Window, Asset Management, Localization Tables 메뉴를 실행합니다. 팝업 창이 나타나면 Selected Collection에서 겜코 몬스터 네임을 선택합니다. 키 입력 칸에는 Monster 테이블에 추가한 UID를 입력합니다. English 입력 칸에는 영문 이름, Korean 입력 칸에는 한글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각각 파일을 가블린 파이터 고블린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몬스터를 맵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겜코 툴, 개발 툴, 맵 배치 툴을 실행합니다. 몬스터 추가 셀렉트 박스에서 몬스터를 선택하고 몬스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영영 좌표에 몬스터가 추가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인스펙터에 있는 리젠 정보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스플랩 항목은 바라보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몬스터의 디폴트 방향이 좌측일 때 이스플랩을 체크하면 우측을 바라보게 됩니다. Can Move X는 몬스터가 X좌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활성화하면 X좌표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Can Move Y는 Y좌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플랫포머 장르에서는 Y축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으므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펙트 제작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플레이어 피격, 파이터 고블린 피격, 파이터 고블린 사망 이펙트를 추가했습니다. 이펙트 테이블에는 각각 UID 10만 1, 30만 1, 30만 2로 추가했습니다. 프리팹과 데이터를 추가한 후에는 Addressable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겜코 툴,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하고 이펙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콤보 공격을 개발하면서 스테이터스 테이블에 넉백을 추가했습니다. 스테이터스 테이블은 항목이 추가되면 코드도 같이 작업해야 하므로 이미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이름은 겜코 스테이터스 네임에 추가했습니다. 넉백 스테이터스를 사용하는 어펙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UID는 31만 1 이름은 넉백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컬럼은 스테이터스 ID입니다. 스테이터스 테이블에 추가된 넉백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컬럼은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어펙트의 이름도 Localization String Table에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Window, Asset Management, Localization Tables 메뉴를 실행합니다. 팝업 창이 나타나면 Selected Collection에서 겜코 어펙트 네임을 선택합니다. 키 입력 칸에는 Effect 테이블에 추가한 UID를 입력합니다. English 입력 칸에는 영문 이름, Korean 입력 칸에는 한글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각각 넉백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새로 추가한 컨트롤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해 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 Package from Get URL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에 컨트롤 패키지에 GitHub 링크를 붙여넣기 하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GitHub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설치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컨트롤 패키지의 핵심은 Input Action Asset입니다. Assets 겜코 Data Addressable 폴더 하위에 Input Action 폴더를 생성합니다. Project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Input Actions를 선택합니다. New Controls라는 이름으로 Input Action Asset이 생성됩니다. 이름을 Controls 메뉴로 변경하고 Input Action 폴더로 이동시켜 주세요. 더블 클릭하여 Input Action Edit 창을 엽니다. 먼저 컨트롤러를 구분해주는 스킴을 생성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의 No Control Schemes를 클릭하고 Add Control Scheme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성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스킴 네임 입력 칸에는 컨트롤러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게임코 SDK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정해져 있어서 키보드 앤 마우스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스킴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장치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선택하여 추가해 주세요. 추가한 후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해당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션 맵스 타이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액션 맵을 생성합니다. 플레이어를 조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동하기 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패키지에서 이동하기의 액션 이름은 Mov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로 추가된 액션의 이름 Move라고 변경해 주세요. 이름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리네임 메뉴를 클릭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스크립트에서 사용 중이므로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경우 이동하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동키 입력을 처리할 때 방향 값을 계산하여 이동시키기 위해 액션 타입은 value, 컨트롤 타입은 vector로 설정합니다. 설정한 후 move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아래, 좌, 우로 이동하는 키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add up, down, left, right 컴포짓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액션 템플릿이 추가됩니다. 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업 항목을 선택하고 팻 부분의 셀렉트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키보드, 마우스 중에서 어떤 키를 연결할지 검색하고 선택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W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W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Listen 버튼을 클릭하고 W키를 누르면 해당 키가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연결하고 싶은 키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키가 업 항목에 연결됩니다. 키보드 앤 마우스 스킴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Use in Control 스킴 항목에는 키보드 앤 마우스를 체크해 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down은 S, left는 A, right는 D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격하기 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액션을 하나 더 생성하고 이름은 attack로 해주세요. 키를 눌렀을 때 바로 공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액션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키는 스페이스로 연결하겠습니다. Use in Control 스킴 항목에는 키보드 앤 마우스를 체크해 주세요. 점프하기 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액션을 생성하고 이름은 점프로 해주세요. 공격하기와 마찬가지로 키를 눌렀을 때 점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액션 타입은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키는 F로 연결하겠습니다. Use in Control 스킴 항목에는 키보드 앤 마우스를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는 게임패드 컨트롤러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세팅하였습니다. 다른 컨트롤러는 갖고 있지 않아 테스트 해보지 못했습니다. 윈도우에서 인식이 가능한 패드라면 유니티에서도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서 게임패드를 인식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키보드 설정과 마찬가지로 Add Control 스킴 메뉴를 클릭하고 스킴 네임에는 게임패드로 입력해 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게임패드를 선택하여 추가해 주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동하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액션 타입은 value, 컨트롤 타입은 vector로 설정해 주세요. 설정한 후 move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조이스틱 하나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Add Binding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Listen 버튼을 클릭하고 좌측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이와 같이 Left Stick이 검색됩니다. Left Stick 게임패드는 게임패드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이고 Left Stick Xbox 컨트롤러는 Xbox 게임패드일 때만 적용되는 타입입니다. 모든 게임패드의 좌측 조이스틱을 이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Left Stick 게임패드로 선택하였습니다. Use in Control 스킴 항목에는 게임패드를 체크해 주세요. 공격하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A 버튼을 등록하겠습니다. Add Binding 메뉴로 추가하고 액션 타입은 버튼으로 해주겠습니다. Listen 버튼을 클릭하고 A 버튼을 클릭하여 버튼 South 게임패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Use in Control 스킴 항목에는 게임패드를 체크해 주세요. 점프하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B 버튼을 등록하겠습니다. Add Binding 메뉴로 추가하고 액션 타입은 버튼으로 해주겠습니다. Listen 버튼을 클릭하고 B 버튼을 클릭하여 버튼 East 게임패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Use in Control Scheme 항목에는 게임패드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세팅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풋 액션 애셋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예제 프로젝트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Y축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키보드 앤 마우스 스킴을 선택하고 Move 액션 하위에 2D 벡터를 선택합니다. Processors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Scale Vectory를 선택합니다. Scale Vectory는 이동하기 키를 입력하거나 조이스틱을 움직였을 때 입력된 방향 값을 축 단위로 스케일링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Y축 스케일을 0으로 설정하면 입력값에서 세로 방향을 제거하고 X축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캐릭터를 좌우 이동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임패드 스킴에도 똑같이 추가해 주겠습니다. 생성한 인풋 액션 애셋을 애드레서봇에 등록하겠습니다. 게임코 툴 컨트롤러, 설정하기, 애드레서봇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인풋 액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애드레서봇에 등록합니다. 이와 같이 수동으로 하나하나 설정할 수도 있지만 빠른 테스트를 위해 자동으로 생성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코 툴 컨트롤러, 설정하기, 기본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디폴트 인풋 액션 파일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Assets 게임코 Data Addressable 인풋 액션 폴더의 기본 인풋 액션 애셋이 생성됩니다. 처음 코어 패키지를 사용할 때 씬을 설정했던 것처럼 컨트롤 패키지도 각 씬별로 추가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프리인트로 씬 설정입니다. Assets 게임코 씬스 폴더에 있는 게임코 프리인트로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게임코 툴 컨트롤, 설정하기, 프리인트로 씬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필수 항목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어라키 탭에 이와 같은 필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게임로더 매니저 컨트롤 오브젝트는 컨트롤 패키지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코어 패키지의 게임로더 매니저 시스템에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트로 씬 설정입니다. Assets 게임코 씬스 폴더에 있는 게임코 인트로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키 변경을 하기 위해 옵션 UI의 컨트롤 패널을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미리 만들어둔 컨트롤 패널 UI 프리팹을 임포트하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합니다. 게임코 2D 컨트롤 패키지를 선택하고 샘플 탭에서 UI 윈도우즈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 패널 프리팹과 키 변경 엘리먼트 프리팹이 임포트됩니다. 두 개의 프리팹을 찾기 쉽게 Assets 게임코 UI 윈도우즈 옵션 폴더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하이어라키 탭에서 UI 윈도우 옵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하위 패널 프리팹에 항목을 추가하여 UI 패널 컨트롤 프리팹을 추가합니다. 코어 패키지의 샘플스, 로컬라이제이션 샘플 중 게임코 UI 윈도우 옵션 스트링 테이블의 UI 패널 컨트롤에 사용 중인 로컬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트로 씬에서 키 변경을 할 수 있는 UI가 추가됩니다. 게임 씬 설정입니다. Assets 게임코 씬스 폴더에 있는 게임코 게임 씬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게임코 툴 컨트롤, 설정하기, 게임 씬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필수 항목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이어라키 탭에 이와 같은 필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컨트롤 패키지 매니저 오브젝트는 컨트롤 패키지를 담당하는 메인 클래스입니다. 인트로 씬과 마찬가지로 키 변경을 위해 옵션 UI의 컨트롤 패널 프리팹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패키지의 두 번째 핵심인 콤보 공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콤보 공격 정보를 설정하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탭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게임코 세팅스, 게임코 어택 콤보 세팅즈 메뉴를 선택하여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 후 Assets 게임코 세팅스 폴더로 이동시켜 주세요. 인스펙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 네임은 이 공격에서 재생될 애니메이션의 이름입니다. 플레이어 애니메이션 중 사용할 공격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Move Forward Distance는 공격 시 앞으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Move Forward Speed는 공격 시 앞으로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1이 기본값이며 값이 낮을수록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Effect UID는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어펙트 효과로 Effect 테이블에 고유 번호를 입력합니다. Wait Time은 공격 후 다음 공격 입력이 가능해지기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공격 애니메이션을 3개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3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격 애니메이션 이름이 Attack 1, Attack 2, Attack 3이므로 애니메이션 네임 입력칸에 각각 Attack 1, Attack 2, Attack 3을 입력합니다. 먼저 콤보 공격 테스트를 위해 Wait Time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각각 0.3초로 입력하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파일도 Addressable에 등록해야 합니다. 게임코툴 컨트롤, 설정하기, Addressable 세팅하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설정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Addressable에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각 공격 애니메이션 이후에 캐릭터가 대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피격 시 화면에 표시되는 데미지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데미지 텍스트는 렌더 모드가 월드 스페이스로 설정된 캔버스에 추가되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의 프로젝션 사이즈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메인 카메라의 프로젝션 사이즈에 따라 데미지 텍스트의 폰트 크기, 이동거리,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게임코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 이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Assets 게임코 세팅스 폴더의 게임코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스펙터를 확인합니다. Damage Text Font Size는 데미지 텍스트의 기본 폰트 크기입니다. Damage Text Easing Type은 데미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징 타입입니다. Damage Text Move Up Time은 데미지 텍스트가 위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시간입니다. Damage Text Move Up Distance는 데미지 텍스트가 위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Damage Text Fade Out Time는 데미지 텍스트가 fade out 되는 시간입니다. Damage Text Random X Range는 데미지 텍스트 출력 시 X축 랜덤 좌표 범위입니다. 저는 기존보다 Projection Size 값이 줄었기 때문에 폰트 크기와 이동 거리를 조절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징 타입은 Ease Out Quad로 선택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체력바도 렌더 모드가 월드 스페이스인 캔버스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프리팹 크기를 메인 카메라의 프로젝션 사이즈 값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프리팹 위치는 Assets, Resources, 게임코, UI, Common 폴더의 슬라이더 몬스터 HP입니다. 조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게임코 게임신을 불러오고 임시로 몬스터를 하나 하이어키 탭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더 몬스터 HP 프리팹을 하이어키 탭에 게임코 코어 캔버스 from world 컨테이너 몬스터 HP 바 하위에 추가합니다. 프리팹의 width, 하이 값을 조절한 뒤 적절한 값을 복사하여 원본 프리팹에 붙여넣습니다. 몬스터 이름 폰트 사이즈도 확인하면서 조절한 후 원본 프리팹에 적용하면 됩니다. 위치 값은 게임 실행 시 몬스터 머리 위로 자동 지정됩니다. 이처럼 렌더 모드가 월드 스페이스인 캔버스 하위에 들어가는 UI는 모두 메인 카메라의 프로젝션 사이즈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메인 카메라의 프로젝션 사이즈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습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옵션 UI를 열면 컨트롤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메뉴를 클릭하면 인풋 액션 에셋에 설정된 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바인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 팝업 창이 나타나며 이때 원하는 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D 키는 좌우 방향키로 공격은 G, 점프는 X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옵션 윈도우에서 옵션을 변경한 뒤에는 Accept 버튼을 클릭해야 실제로 저장됩니다.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탭을 클릭하거나 윈도우를 닫으면 저장 여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저장 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변경한 키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입니다. 게임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게임패드를 PC에 연결한 뒤 조이스틱을 움직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게임패드 컨트롤러 키셋으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은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추가된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한 후 하이어라키 탭에서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에서 어로우 스위치 항목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로우 스위치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스크립트에서 키보드나 게임패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직접 스킴을 변경해야 합니다. 추후 어로우 스위치 설정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콤보 공격 설정 항목 중 에펙트 UID에 대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펙트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콤보 공격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콤보 공격 시 기존 공격력에 추가 공격력이 붙는 어펙트를 만들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펙트 테이블에 다음과 같이 어펙트를 추가합니다. 핵심 컬럼은 그룹, 스테러스 ID, 스테러스 서픽스, 듀레이션입니다. 그룹은 같은 그룹일 경우 한 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격력 어펙트의 그룹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하나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러스 ID는 추가 공격력이므로 STAT-ATK로 지정하겠습니다. 스테러스 서픽스는 퍼센티지를 적용할 것이므로 INCREASE로 설정했습니다. value에는 적절한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계산하기 쉽게 0.50백으로 입력하겠습니다. duration은 해당 콤보 공격을 할 때만 적용되도록 공격 애니메이션 시간을 고려해 입력해야 합니다. 예제로 사용하는 공격 애니메이션의 시간은 attack길은 0.58초, attack기는 0.33초, attack3은 0.58초이므로 각각 0.6초, 0.3초, 0.6초로 설정하겠습니다. 게임코 어택 콤보 세팅즈의 어펙트를 설정하겠습니다. Assets 게임코 Settings 게임코 어택 콤보 세팅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어펙트 테이블에 41만 1, 41만 2, 41만 3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각각 에펙트 UID 항목의 차례대로 41만 1, 41만 2, 41만 3을 입력합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0%이므로 게임코 플레이어 세팅즈에 입력한 공격력 100 수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공격은 50%이므로 150의 수치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공격은 100%이므로 200의 수치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스테러스와 어펙트를 추가한다면 더욱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어택 이벤트에서 어펙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펙트 정보는 제이슨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이번에는 새로 추가한 넉백 어펙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어택키 애니메이션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택키 애니메이션 클립을 더블 클릭하여 애니메이션 편집 창을 열어주세요. 어택 이벤트를 선택하고 스트링 입력 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키는 타겟 에펙트 UID이고 value에는 적용할 어펙트 고유 번호를 입력합니다. 에펙트 테이블에 넉백 어펙트의 UID를 31만 1로 추가했기 때문에 31만 1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타이밍에 어택 이벤트가 발생하고 피격 범위 안에 있는 몬스터에게 어펙트 31만 1번이 적용됩니다. 또한 에펙트 테이블의 duration 컬럼에 2초를 입력했으므로 몬스터는 2초 동안 넉백 효과를 받게 됩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택키 애니메이션에만 어펙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두 번째 콤보 공격이 성공하면 넉백 어펙트가 발동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랫포머 게임의 전체 제작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새 프로젝트 생성부터 필수 패키지 설치, 신구성, 타일맵, 플레이어, 몬스터 제작, 이펙트와 콤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컨트롤 패키지를 통한 키 변경 시스템과 콤보 공격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직접 실습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중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